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분양가 중개 시즌 2 25화 19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디냐? 최근에 CTOCL 6단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걔하고 같이 봐야 되는 단지죠. 레미안 센트리폴 3블럭입니다. 얘가 3개의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먼저 분양하는 레미안 센트리폴 3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선별단지 영상이기 때문에 공고 전 영상과 공고 후 영상 두 개로 나눌 건데요. 공고 전 영상에 해당된다. 이미 얘가 좀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10월 11일 날 공고가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갖다 올려드리고 11일 날 공고가 나오면 뭐 여러 가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 뒤에 공고 후 영상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전 영상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미안 센트리폴 3블럭. 얘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레미안. 연기가 잘 안 되네요. 자, 레미안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인천에. 물론 기존에도 인천에 2개 단지 정도가 있고요. 남동 쪽에서 대장으로 유명한 설왕설에 좀 있긴 하지만 항상 대장 얘기 나오면 등장하는 간석 레미안이 있는데 드디어 오랜만에 레미안이 인천에 상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좀 작게 써놨어요. 2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위에 대사가 요거요. 그래, 맞아, 나야 레미안. 요게 레양이 하는 건가 레군이 하는 건가 느낌상. 레양은 이제 레미안 양 여성적인, 레군은 이제 레미안 군 남성적인. 요 얘기를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공식 홈페이지로 만들어져 있죠. 비록 공고가 11일 날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지가 공고 이외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그 전부터 공홈을 만들어서 올려놓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당연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레미안 센트리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이제 홍보 영상도 떠 있고 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공홈의 명칭과 공식 광고 영상이 마음에 좀 들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레미안 들어가시면 입주단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입주단지가 쭉 떠 있어요. 그리고 단지 정보 보시면 분양단지 해갖고 뜨죠. 어디가 뜹니까?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뜨고, 얼마 뒤에 또 하죠. 잠레아 유명하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 다음에 레미안 원페를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여기서 제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느냐, 얘를 입주 단지로 치시면 이미 기입주한 레미안 단지들인데 이렇게 돼 있죠. 레미안 리카운티, 레미안 원밸리, 레미안 어반파크, 레미안 엘리니티, 레미안 라클래시, 레미안 어반비스타.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하고 뭔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지금 레미안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죠. 뭐라고?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뭐가 들어가요? 중간에 송도역이 들어갑니다. 그죠? 좀 전에 보셨지만 다른 단지들은 레미안 원페를라,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이 잘 안 들어가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아이파크 같이 하는 거니까 그 앞에 이제 붙여준 거고요. 입주 단지 보시면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도 푸르지오랑 같이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그 외의 경우에는 레미안 혼자 하는 단지는 거의 지명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는 송도역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홍보 영상이 뜹니다. 요거 2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이걸 갖다가 재생시키면 앞쪽에서 뭘 얘기하냐, 일단 센트리폴의 의미 얘기해요. 중심이다, 이런 거. 그리고 송도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송도역, 미래교통의 중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세계 역세권을 갖출 것이다. 지금 이미 운행되고 있는 수인분당선 이외에 KTX, 인천발 KTX가 생기죠. 송도역에. 그 다음에 월곶 판교선, 월판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송도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교육하고 얘기 잠깐 한 다음에 다시 송도 하이퍼 역세권, 송도역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뒤쪽에 가시면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해놓고 삼성물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첫 번째 레미안이라는 점. 이게 뭐냐면요, 사실 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송도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레미안이 들어서는 것, 여기에 레미안이 3개 블럭이 들어가는데 그 단지의 특징이 뭐냐면 레미안이 시행과 시공을 다 맡아요. 뭐냐면 기존까지 레미안이 했던 현장들은요, 이러면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레미안이 반포 쪽도 그렇고 시행은 따로 있죠. 이러면 재건축 같은 재건축 조합이 시행이에요. 즉 시행이라는 건 이 단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져 갖고 이걸 갖다가 시공사에 맡겨서 짓게 만드는 거죠. 그때 레미안은 시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만 하는 거죠. 물론 계획이나 이런 거 갖다 기본적으로 관여를 하지만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죠. 재건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시공사를 정하고 분양까지 맞추는 거는 시행사입니다.
시공사, 우리가 흔히 하는 건설사는요, 시행이 아니라 보통 시공을 합니다. 즉 시행사가 맡긴 건설을 하는 게 시공사예요. 근데 이 송도역세권에 들어가는 레미안 센트리폴 요 세 단지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시행 자체도 레미안입니다. 근데 이 홍보 영상을 보면 그걸 갖다가 맨 뒤에서 말해요. 그것도 잠깐 말합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레미안 단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역세권에 들어오는 레미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입니다. 송도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레미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홍보 영상도 그렇고 뭔가 좀 거꾸로 돌아간 느낌, 그리고 단지명에 송도역을 넣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별로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송도역 빼버렸습니다. 레미안 센트리폴, 중요한 건 오히려 3단지다. 세 개 단지 중에 위치라든가 각 단지별 뒤에서 제가 좀 분석해 드릴 건데 원래는 잘 안 합니다. 단지별 분석 같은 거. 얘는 단지별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레미안 센트리폴 선별단지 선정이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봐도 잘 될 거라든가 누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굳이 잘 될 것 같고 뭐 이거 어떻네 저떻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는 좀 아리까리한 단지들 이걸 투자해야 되나? 아닌가? 이런 단지를 주로 선별단지로 하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 투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들 갖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지를 선별단지로 선정했다는 이유는 투자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져 있습니다. 대단지예요. 이 3단지 자체도 1024세대인가? 일단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이 3블럭도. 근데 여기에 얘만 들어간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5개의 블럭, 즉 5개 단지가 이 송도역세권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옆에 이미 기분양한 서해그랑굴이라든가 이것들이 송도역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고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여하튼 공식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5개 단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3개 단지를 레미안이 맡았어요. 합하면 2549세대, 엄청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3단지의 경우에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자체로도 대단지예요. 지구 전체는 350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개 단지 합해서 대단지고 일종의 택지 개발권이죠. 신도시급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바로 옆에 지난번에 CTOCL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독립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인천 용현 하객지구, 하계 날개로 제가 그때 표현했죠. 하객이 하계 날개란 뜻이니까. 거기서 왼쪽에 CTOCL이 13,000세대가 들어갑니다. 좀 이따 뭐 VR도 보시겠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얘가. 그냥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용현 하객지구랑 송도역세권은 같이 묶여있는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식이나 완성 시기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지난번에 CTOCL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 전철 1호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은 크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북쪽의 대표가 청라, 남쪽의 대표가 송도국제도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바로 옆에 송도 신도시 바로 옆에 들어간 게 용현 하객지구와 송도역세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동춘이라든가 옥년 이쪽도 아마 개발이 머지않아서 시작될 겁니다. 따라서 인천 남부 지역에서 핵심에 들어가는 단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절대로 적지가 않습니다. CTOCL 영상을 제가 바로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거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뒤에서도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자, 그리고 역세권이죠. 일단 송도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바로 300m에서 500m 이내의 단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 맞고요. 수인분당선. 그 다음에 저는 이 단지가 투자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소는 앞에 세 가지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겁니다. 레미안이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이름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만들어졌던 역사가 있고 그 이름을 만드는 뭔가 실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성, 가장 중요한 건 레미안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 단지들의 혹은 송도역 역세권 개발의 하방 경직성을 갖춰주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입니다. 최근에 미추홀구라든가 연수구 쪽에 분양들이 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지역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레미안이 인천 전체로도 오랜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화제성, 레미안 송도역, 레미안 자체가, 그리고 송도역 개발이 있기 때문에 KTX라든가 월판선 연결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화제성이 있어요.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청학역과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있고요. 물론 중요한 건 이쪽이죠. 투자성이 과연 있느냐. 이 단지가 설왕설래가 많아요. 근데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미안 센트리폴 3블럭 3단지 공고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일부 공고 후가 나와야지 정확해질 것도 있지만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10월 분양 예정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좀 알아보니까
일단 예상은 10월 22일 날 1순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일 날 공고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10월 22일 정도로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 찍는 게 10월 4일이거든요. 예상은 22일, 10월 말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입니다. 송도역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인분당선이고요. 여기가 용현 하객지구예요. 요 도로, 인천대교로 가는 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위쪽이 용현 하객지구, 아래쪽이 송도 역세권. 그냥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계 머리,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얘기하면서 오른쪽 날개에 들어간 게 레미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시면 송도역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송도역이 여기 위치합니다. 송도역이고 여기에 3단지 이번 분양이 이거예요. 3단지 아래쪽에 있는 거 요놈이고 위에 1단지 그리고 왼쪽에 2단지 이렇게 3개 단지가 레미안에서 시행과 시공을 맡은 겁니다. 역간 거리를 지금 여기서 간단히 재보면요. 이쪽으로 녹지가 나 있고 아마 출입구가 날 것 같아요. 3단지 이번 분양하는 곳 중심 쪽에서도 300m 도보로 네이버 페이 기준 5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추후에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지금 길이 있고 송도역 KTX 들어오기 때문에 출입구 같은 거 이쪽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똑같죠. 그러면 역시나 300m 정도 400m 정도 되고요. 다만 나중에 추후에 분양했지만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멉니다. 얘는 한 600m가 나옵니다. 뒤에 정리는 해드렸는데 여하튼 역세권에 들어간 단지입니다. 이 송도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KTX, 인천발 KTX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 남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건데 지난번에 CTOCL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KTX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파트가에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월판선 같은 경우에도 판교까지 30분 만에 닿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급행으로 되고 하니까 다만 판교의 어떤 대체지로서 역할을 갖다가 이 송도역에 들어서는 단지들이 할 거냐 일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기에 투자해야 될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판교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까지 30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대체지들도 있고 물론 좀 비싸요. 비싸긴 한데 더군다나 판교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경강선 라인 있잖아요. 요즘 그쪽에 분양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은 판교 대체 수요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광주역 쪽 같은 경우에는 20분이면 가요. 판교까지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30분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대체지. 거기도 싸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도역을 얘기하면서 월판선과 KTX를 얘기하는 건 물론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데 직접적인 투자 요소로서 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 CTOCL 6단지 공고 후 분석 영상이 있어요. 사실 이 영상 자체가 제가 예상으로는 10월 7일 월요일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CTOCL 특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 올라오고 다음 날이 CTOCL 6단지 1순위일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같이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따라서 CTOCL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쪽 용현하객과 송도역세권은요 인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근에 조금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인천의 주택 가격을 서울 접근성으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지난 CTOCL 공고 분석 영상을 좀 보시면 돼요. 거기 한 10분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오늘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이 영상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송도역보다도 인천 남부권 전체 특히나 송도국제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추후 송도국제도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와 인천 자체 내에서요. 왜냐하면 수인분당선 자체가 서울 접근성하고 관련은 없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GTX-B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인천대 입구역에 들어오고 인천시청역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 남부권의 서울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서울 접근성만으로 따지기에는 인천은 너무 대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요. 송도역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봐요. 용현하객과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송도역을 너무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KTX나 월판세 들어온 게 나쁘진 않은데 그게 핵심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하튼 역세권입니다. 그렇고요. 추후에 KTX하고 월판선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단지입니다. 1024세대 3블록 자체만으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최고 39층짜리가 들어서게 되고요. 6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만 들어선 게 아니에요. 추후에 2블록 819세대짜리, 1블록 706세대짜리가 각각 40층과 20층 규모로 해서 되게 13개가 더 들어서거든요. 그럼 총합해서 거의 20개 동에 이르는 2500세대다. 제가 요걸 써놨습니다. 2, 3, 1. 이게 뭐냐. 제가 평가하기에 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 요 블럭들의 순위입니다.
즉 제 생각에는 2블럭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블럭, 그 다음에 1블럭이에요. 이건 뒤에서 블럭 분석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좀 뒤쪽에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입주는 27년 12월 예정입니다. 이건 모든 제 분양가 중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3개월 정도 뒤죠. 근데 제가 어떻게 평가해요? 항상 27년, 28년쯤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나쁘지 않다. 금리 하락이 시작이 됐고, 근데 다만 이 금리가 하락하는데 1년은 걸린다. 너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락, 저점 찍는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타오르진 않을 거라 그랬죠. 과거 경험들 98년 얘기도 드렸고 08년 얘기도 C2CL 6단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금리 하락하는데 1년 걸릴 거고 저점 찍고 다시 2, 3년 정도 돼야지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거다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27년 8년입니다. 대략. 따라서 얘가 27년 12월 거의 28년 돼서 들어가잖아요. 이 입주 시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용현하기 쪽에 중심상가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상가도 늦게 들어갈수록 편의성 좋아집니다. 그래서 입주 27년 12월인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분양가는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고가 11월 되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일단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7억 중후반을 예상합니다. 옵션 포함했을 때를 가정해서 예상하는 겁니다. 이때 옵션은 확장비 발코니뿐만 아니라 기타 옵션, 유상 옵션 다 합해서예요. 저는 항상 그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죠.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최고층 풀업이 8억 갈까? C2CL 6단지 얘기할 때 제가 그때도 공고전 공고 영상 2개를 띄워드렸는데, C2CL 6단지에 대해서 풀업 7억 갈까? 했는데 갔거든요. 근데 얘도 풀업 8억 갈까? 하는데 좀 무섭긴 한데, 이렇게 저는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C2CL 6단지의 경우에 제가 공고전 영상을 띄울 때는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7억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C2CL 측에서 그 공인중개사분들 모셔다가 설명 같은 걸 했나봐요. 그때 나왔던 게 요거였습니다. 평당 1,795만 원. 그래서 싸게 나오나 했는데 공고 보니까 아니었죠. 그거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그때 내가 사전 정보를 갖다 1,795만 원, 1,800으로 풀었죠. 그랬을 때 요거 곱하기 32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5.7억이 나와요. 근데 공고되고 보니까 최저층이 5.7억이었던 건 맞습니다. 최저층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셨나 싶은데, 여하튼 실제로 C2CL은 지금 공고가 돼 있죠. 그래서 공고 확인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 영상 보시면 더 자세히 분석해드렸지만 5.7억에서 6.5억 사이로 나왔습니다. 즉 타입이 3개가 있었는데, 가장 안 좋은 타입 저층이 5.7억이고 좋은 타입 고층, 최고층이 이제 6.5억이었어요. 근데 이건 기본 분양가였고,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당연히 옵션이 붙죠. 확장비, 에어컨, 그 다음에 기타 유상 옵션. 얼마 붙었냐면 그게 대략 7천 붙었습니다. 다 합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해 드렸어요? 6.4억에서 7.2억의 C2CL 6단지의 분양가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고 그거 갖고 분석해 드렸죠. 다만 옵션에서 선택사항도 있고 좀 호불호 갈릴 것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6점에서 7.0 정도로 보면 된다. 즉 7억 선으로 나왔다. 최대. 풀옵션을 다 때려봤을 때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근데 레미안 같은 경우에 센트리폴 사전 정보가 뜬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밌는 게 C2CL 6단지뿐만 아니라 레미안 센트리폴도 주변 공인중개사분들 모아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서 뭐라 그랬냐, 레미안이 CM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쵸? 그러니까 레미안 삼성물산에서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거기서 대놓고 뭐라고 그랬냐, 대략 2050에서 21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갖고 계산해 봤는데 뭘 기준으로 계산했냐, C2CL도 서전에 분양가 얘기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얘에다가 곱하기 하고 뭐 계산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거저거 좀 생각해서 해보니까 공고 전이긴 하지만 제 예상은 기본 분양가 6.6억에서 7.4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기본 분양가가. 여기에 뭐 붙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옵션 붙여야죠. 옵션이 얼마가 붙을지 모르지만 그냥 C2CL 기준으로 한 7천 정도, 확장비에 에어컨에 기타 유상 옵션 다 때려봤을 때 붙는다고 하면 제 예상은 대략 7.3억에서 8.1억 최고 기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옵션이라고 하는 건 선택 안 해도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단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대략 7.1억에서 7.9억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즉 풀옵션 8.1, 즉 8억을 넘기는 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다만 옵션 뭐 원목마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다 때려박겠다 하면 8억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최고층으로 모든 옵션 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10일날 공고 나오면 공고 나온 거 갖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체 편의성은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물론 공고 나오면 확인이 필요한데 사우나, 피트니스, 독서실, 골프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수영장은 없습니다. 이건 C2CL 쪽도 마찬가지였죠. C2CL 얘기 드릴 때도 했는데 만약 여기 수영장까지 들어가면 뭐랄까요,
분양가가 좀 상당히 더 업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랬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근접해서 사실 뭐 단지 바로 앞인데 체육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송도 역세권을 보면요, 이 단지들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이미 분양한 게 있죠. 역세권은 묶여있지 않지만 바로 건너편에 서해 그랑블 KTX 송도역 서해 그랑블이 들어가 있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서해 그랑블 더 파크도 들어가서 25년 1월 얼마 뒤네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서해건설이 여기를 했는데 얘네가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위치 레미안 3단지 바로 건너편일 것 같은데 요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요거 같은데 송도 이 근린공원 내 실내체육관 본격 설립.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지는데 21년도 뉴스거든요. 21년 말에 착공한다고 돼 있었는데 얘한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수영장 6레인짜리가 들어갑니다. 유아풀도 들어가고, 그쵸? 피트니스 들어가고. 서해건설에서 아마 여기 개발하면서 기부 체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위치 자체가 역세권 전체에서 이용하기 쉬운 거리에 있죠. 그쵸? 6레인짜리고. 물론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가까운데 이거 들어가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높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옆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홈릭 2.0이라는 걸 운영하죠.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입주민들이 뭐 이런 게 있고요. 오픈 키친이 있어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조식을 제공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레미안 합하면 2,500세대의 단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뭐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냥 써놨지만 조경, 레미안의 상당한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사실 비슷한 위치에 들어간 단지들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사가 어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이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조경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버랜드 쪽에서 조경을 맡잖아요. 그랬을 때 뭐 레미안이 조경 받고 욕먹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단지의 어떤 특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주차가 있는데요. 지금 나온 정보로는요, 1.25대 1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시티오실 같은 경우가 1.35대 1인가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면도는 뭐 아직 안 나와 있죠. 공고 분석을 좀 봐야 되겠지만 최근 트렌드 봤을 때 레미안이잖아요. 뭐 포베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면도는 잘 뽑아주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용현하객지구 송도역세권지구 같이 개발한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는 이 정도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물론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분양가 정확하게 나와야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제가 예상드린 것처럼 7.1억 선에서 7.9억 선, 최고층, 최고 풀업 다 때려박은 거 기준으로 8억 간당간당하게 나온다? 전 나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모든 제 영상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판단은 다를 수 있고 다른 점에 대해서 화가 나실 수도 있고 그거 욕하시면 저는 상관없어요. 하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분양가로 나와준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말씀드려야죠. 자, 분양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TOCL에서는 10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얘는 공고전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블록 평가, 즉 단지별 평가에서 2단지가 제일 괜찮고 그 다음에 3단지, 이번에 분양하는 그 다음에 1단지가 될 거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어요. 여기저기서 좀 모아봤는데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전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해드렸는데 사실 단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할 때 제가 이런 건 잘 안 해드려요. 저는 주로 투자가치, 입지라든가 이런 거 갖고 평가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자체를 좀 평가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강성 인천 회원님들에 대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3개 단지 들어갑니다. 1블럭, 2블럭, 3블럭, 1, 2, 3단지 들어가요. 일단 단지 구성에 대해서 평가해보면요, 각 총세대 수는 706, 819, 1024세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단지일수록 좋다고 그러죠. 따라서 이거는 3블럭이 우위예요. 제가 빨간색을 해둔 게 그 단지가 우위를 보이는 부분, 파란색이 3개 단지 중에 2위권, 뭐 이런 겁니다. 일단 3블럭이 단지 규모에서는 제일 큽니다. 좋죠. 자, 주력 평형은요, 단지별로 조금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84형이 각 단지에서는 제일 많아요. 세대수가. 이거는 공통인데 문제는 84형이 전체 합해서 1100세대, 1200세대 뭐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3블럭에 497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3블럭이 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1형인데 71형도 3개 단지 합하면은 대략 700세대에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 넘게가 이 3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59형은요 전체적으로 한 600개가 들어가는데 이 3개 단지에 그 중에서 300개가, 즉 300세대 정도가 2블럭에 들어갑니다. 즉 59형은 2블럭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블럭은 특징이 3개 다 합했을 때 제일 큰 평형이 101형입니다. 대략 40평 정도 되겠죠? 근데 얘가 39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유일하게 3단지에만 들어갑니다. 즉 레미안 중대형을 좀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2단지하고 1단지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지 구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블럭이 제일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조망이라고 써놨는데 일단 여기에 있어요. 1단지는 제일 높은 놈이 20층이에요. 그 다음에 2단지는 40층이고 3단지는 39층. 2단지와 3단지는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동수로 봤을 때 1블럭은 한 동당 100세대 정도, 물론 평균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2블럭은 한 동당 136세대고 3블럭은 한 동당 170세대가 됩니다. 이거는 뭐 높이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여기다 조망이라 써놨죠.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3단지가 여기, 1단지, 2단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 위치에서 지금 이쪽이 당연히 남쪽 방향인데 아파트 배치 자체는 여기 철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철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서형 쪽으로 날 겁니다.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3단지는 아파트가 그리기가 없어 그냥 거리제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형태로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형태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충 그냥 거리제기 그려본 겁니다. 보면은 여기가 3단지인데 대략 이쪽이 바다 쪽이 있거든요. 인천 조망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을 향해서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남서형 쪽으로 날 것 같아요. 이쪽 밑에 있는 단지들 보면 남서형 쪽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6, 7개 동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쪽으로 조망을 보게 될 거고요. 그렇죠? 1단지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2단지 쪽은 뭐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꺾이는 부분도 좀 있긴 하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위치가 이쪽을 보게 되겠죠. 근데 얘네가 레미안이 띄워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홈페이지 지금 확인이 가능한데 VR이 있거든요. 층별 VR.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층별도 써 있어요. 층별로 할 수 있습니다. 3블럭 이번에 들어가는 거 20층 정도로 보시면 여기에요. 앞에 보시면 앞에 일단 서해가 맡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공사 중인 게 보이시나요? 요게 서해 더 파크인가? 4개 동짜리 들어갑니다. 얘도 한 20층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층에선 여기가 아마 가리게 될 것 같아요. 3단지 고층으로 가보시면 3단지가 39층 있다 그랬잖아요. 고층으로 가면은 이제 서해 가랑비를 넘어서서 그리고 여기 들어선 것도 20층짜리니까 얘보다 좀 낫겠죠. 얘가 거의 30층짜리 보이는데 대충 봤을 때. 그러면 이 정도 선으로 봐서 멀리 쪽으로 이게 보입니다. 그쵸? 인천대교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고 여기는 그랜드파크예요. 여기가 그리고 CTOCL 6단지입니다. 서로 멀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기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이쪽 남서형 쪽으로 놔줬을 때 고층 쪽에서는 아마 뭐 25층 이상 정도 되면 이쪽에 있는 동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조망이 좋은 건 이 블럭일 겁니다. 이 블럭이 CTOC라고 마주보게 되는 이쪽에 생기는데 얘는 요 도로변에 있긴 해요. 근데 요거 도로 새로 하나 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공사하고 있죠. 따라서 요 도로가 없어지고 요 도로로 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음 같은 것도 좀 더 낮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도 방음 몇 쳐주겠죠. 근데 여하튼 2단지에서 조망은 앞에 가리는 데가 없어요. 이거 그랜드파크 이거 뭐 체육시설 같은 거 들어간 거고 여기는 이제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거든요. 따라서 층별부 보시면 20층이 이렇고 40층은 2단지 40층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게 보이죠. 서해는 이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해 더파크는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이쪽이 이쪽에 CTOCL 6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층이 최고거든요. 이번에 분양한 3단지 뒤쪽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지금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3단지 39층까지 들어가고 여기 2블럭이 몇 층까지 들어가요? 40층까지 들어가서 여기 막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1블럭 쪽은 조망은 이쪽은 없다. 다만 대신 뒤쪽 조망은 있습니다. 산. 바로 뒤에 노적산 있죠? 뭐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송도역이 여기 있어요. 가까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쪽 출구 없지만 아마 KTX 이런 것도 봤을 때 공사도 좀 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블럭에서 이렇게 녹지가 형성되니까 이렇게 걸어가나 1블럭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쪽 출입구 이용하나 송도역을 갖다 이용하는 건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죠. 지금 송도역을 기준해서 저쪽 청학역 쪽으로는 지하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하긴역 쪽도 지하화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송도역은 아직 지하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지상 구간입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건 여기는 덮개가 씌워져 있는 걸 덮개공원으로 뭐 이게 잔디 깔고 뭐 하겠죠. 해서 꾸며줄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물론 송도역이 추후 KTX 들어가면 이거 좀 더 확장해서 새로 지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를 덮는다는 얘기는 지금 공식 확인된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1단지 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1단지는 이 철도 이게 뭐 얼마나 자주 운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뭐
인천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약간 철도 소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블럭의 경우에는 저쪽을 보고 이제 생기니까 뒤쪽 편으로 철도가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블럭의 경우에는 여기가 덮개로 이미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공원까지 만들어 주니까 철도 소음에서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망 2블럭이 제일 좋습니다. 저쪽 보이잖아요. 그렇죠? 2블럭은. 3블럭은 고층인 경우에 괜찮아요. 그렇죠? 앞에 서해가 있고 더구나 서해에 더 파크가 들어서면 20층 높이긴 하지만 또 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지는 조망은 뒤쪽에 있는 동들은 뭐 산쪽 조망이기 때문에 거실이 저쪽으로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있겠지만 앞쪽 조망은 3블럭 39층, 2블럭 40층이 맞기 때문에 이런 조망은 안 나올 거다. 이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조망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블럭이 제일 좋다. 그렇죠? 네, 2블럭 위치. 앞에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블럭 파란색으로 해놨죠. 왜냐면 서해가 좀 가리긴 하겠지만 서해 그런 걸 더 파크가 들어서는 게 20층이기 때문에 이쪽 고층에서는 인천대교 쪽이라서 이런 게 좀 멀리 보인다라고 하는 거. 반면에 1블럭은 앞쪽 전면 조망에 있어서는 세 단지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요. 소음도 좀 전에 보셨지만 1블럭이 전면에 철도가 있어요. 지상철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인선이라서 뭐 수도권처럼 왔다 갔다 뭐 여러 열차가 가지는 않겠지만 전면에 철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2블럭 같은 거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미 덮개가 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 또 공원을 만들어주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송도역에서 먼 대신에 이 지상철로로부터도 멀어요. 이 블럭이 제일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3블럭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철도가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전면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블럭도 앞으로 도로는 있죠. 아까 봤지만 편의성은요. 1, 3블럭이 좀 전에 보셨지만 송도역까지 300m 이내입니다. 3단지 이번에 분양하는 분도 300m고 그 뒤쪽으로도 지금 공사도 되고 있고 아마 입구를 내주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1블럭, 3블럭은. 2블럭은 좀 달랐죠. 2블럭이 여기인데 여기서 송도역까지 머리가 상대적으로 멀죠. 대신 재밌는 건 화객역 들어서잖아요. 26년도에. 화객역까지 거리도 멀진 않습니다. 화객역까지가 6분이에요. 끝부분에서. 그렇죠? 그리고 송도역까지도 이쪽 녹지 따라서 오겠지만 600m.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 갈 수도 있어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래야 싶나 싶긴 하지만 따라서 이렇게 정리드렸습니다. 1, 3블럭은 송도역 300m 이내고 송도 하객역이 2블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600m 이내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럼 종합적으로 어떠냐? 단지 구성 자체는 3블럭이 제일 낫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도 제일 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수영장 같은 체육관 시설도 바로 앞쪽에 길 건너면 있고 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이 중심 상권, 뭐 중심 상권이라기보다도 역 앞에 생기는 어떤 상업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쪽 건너서 와야 되고 얘도 걸어와야 되니까 그에 비해서는 3단지가 좋다. 편의성 같은 거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망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소음 같은 거 그랬을 때 덮개 공원으로 인해서 소음도 없고 철도 소음 말하는 겁니다. 조망도 가장 좋은 2블럭이 가장 높게 평가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2단지, 3단지, 1단지 순서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빨간색을 제가 이렇게 놨어요. 오히려 3단지가 1, 2단지보다 좋다. 왜 이렇게 써놓습니까? 기본적인 조건이 좋은 거는 2단지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딜 분양해요? 3단지 분양하잖아요. 1, 2단지 언제 나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 생깁니까? 분양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지금 현재 하는 3블럭이 전체 3개 단지 중에서 입지로 봤을 때는 3개 중에서 두 번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와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2단지가 조망이라든가 뭐 소음 이런 거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대신에 제일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입지 평가가 아니라 가격을 넣어야 되잖아요. 가격을, 분양가를. 그거 봤을 때 저는 3단지가 가장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 측면에서 이런 거에선. 따라서 그걸 아니까 레미안도 3단지를 제일 먼저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 CTOCL 6단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띄워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중에 많은 게 뭐였냐면 CTOCL도 문제점이 있어요. 얘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뭐 아까 주차라든가 지금 뭐 수영장 없는 것도 있고 뭐 소음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CTOCL에 대해서도 6단지에 대해서도 앞에 도로가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갖고서는 이제 뭐 소음 문제가 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영장이 없네. 조망은 좀 아닌 것 같고 소음은 주변 환경이 안 좋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송도역 주변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많은 단지로 보여요. 뭐가? 이 레미안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영장이 들어갔으면요 분양가가 훨씬 더 비싸졌을 겁니다. 조망이요? 만약 센트리폴이 크리스탈자인가요? 송도 쪽에 조망 정말 좋은 단지 있잖아요. 그 조망을 갖췄다? 이 분양까지 나오겠어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지든 소음이 없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도로변이 있고 철도역 근처에 있으니까 소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음이 없는 좀 도로에서도 멀고 철도에서 먼 데다가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우리가 깝니까?
얘는 교통이 안 좋다고 까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주변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 나와요. 근데 좀 전에 보셨지만 서해 그랑블이 들어가고 체육관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레미안도 들어가고 여기에 2개 단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쪽 주변이 계속 개발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요 주변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쭉 기다리신 분들 있죠? 예, 여기 동춘동, 연수동 여기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얘 들어가고 4, 5년 뒤면 여기 얘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일부 빌라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주변환경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앞으로 개선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명히 개선될 거다. 그리고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역세권 지금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 여하튼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은 단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요소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특히나 분양가와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것들에 매몰돼서 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단지에 대해서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레미안입니다. 그 장점을 좀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레미안이 뭔가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송도역을 전면에 내세우고 본인들이 시행 시공을 한다는 걸 뒤쪽에 뺐던데 레미안이 시행과 시공을 만든 전국에서 첫 번째 단지입니다. 이거는 레미안이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단지고 발휘할 수밖에 없는 단지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망, 소음 이거 간단합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C2CL 단지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단지들은 다 조망이 좋고 다 소음이 없고 다 수영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닌데 얘는 레미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레미안이 시행과 시공을 다 맡았잖아요. 얘네는 문제 생기면 아마 다 어떻게든 처리해 줄 애들이에요. 우리가 삼성을 믿고 레미안을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런 단지예요. 따라서 좀 전에 나왔던 사소한 것들에 이 단지 자체만 보면서 사소한 것에 매몰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른 단지들, 주변에 들어선 단지들의 분양가와 걔네들은 제가 이 단지만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단지들 자세히 분석하잖아요. 문제점 하나씩 다 나옵니다. 어디도 나오냐? 강남 반포에 들어가는 단지들도요. 좀 전식으로 하나씩 따져보잖아요. 문제없는 단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사소한 건지 그게 핵심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 레미안 센트리폴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레미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간석 레미안 같은 거 생각해 보시고요. 인천분들은 아시는 게 이제 간석 레미안이니까 그러면 전국에 레미안들이 있어요. 그 레미안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갖다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과감히 중요합니다. 레미안이란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레미안이 오랜만에 나와요. 최근 들어서 레미안이 나오는데 왜 레미안이 한동안 숨죽이고 있었던가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근데 얘네가 하여튼 오랜만에 나오거든요, 레미안이. 더군다나 이 단지는 시행과 시공을 다 맡아버렸어요. 이런 단지 정말 처음입니다. 전국에 있는 레미안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행 시공을 다 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과도한 불안이 있나요? 자신감을 잠깐 잃었나? 아까 말씀드렸죠. 명칭에서 제가 왜 불만이었냐면 송도역을 주변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근데 송도역은 물론 좋아요. 송도역 있는 거 좋은데 그게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핵심은 레미안인 겁니다. 레미안. 저는 다음 단지부터 아직 2블록 1블록 남았는데 그때는 송도역 명찰 떼고요. 그냥 레미안 센트리폴이라고 하는 거, 레미안이라는 거 이거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센트리폴 뜻이 이거잖아요. 중심기둥이라는 뜻으로 세운 건데 저는 이거 명찰 떼버리고 정말 중심으로 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은 단지를 짓더라도 어느 건설사가 짓느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실제로 들어서 생각해보면 디테일.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레미안 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단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 레미안 퍼스티지 전이 여기가 주공 2단지였는데 이쪽 1단지가 지금 이제 한참 건축 들어가서 막 50억 짓고 있고 여기가 반포 2단지였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퍼스티지가 아니라 그 전 시절에 5층 주공 아파트 시절에 여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레미안이 2009년도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제가 놀랐던 건 레미안의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리고 조경. 레미안 커뮤니티에 그때 뭐가 들어갔냐면요. 지금은 다 들어가요. 웬만하면 대단지 다 들어가는 사우나가 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즉 커뮤니티에 있어서 거의 제가 혁신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미안 퍼스티지 커뮤니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그걸 만들었던 게 레미안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얘가 지금도 얘 한강 안 보여요. 레미안 퍼스티지 한강 안 보입니다. 한강 보이는 건 원베일리라든가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에 비해서 레미안 퍼스티지가 그리고 연식도 오래됐잖아요. 벌써 15년이 됐는데 얘가 그럼 밀립니까? 수익률 이런 거에서 밀릴까요? 안 밀려요. 그게 레미안이에요.
저는 그래서 레미안을 기억하고 있고 레미안이 변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CN까지 맡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과도하게 있나?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던데 이런 건 빨리 떼버리고 원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레미안이 하는 건 항상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하는 게 레미안입니다. 그거잖아요. 제가 지난 CTOC의 6단지 영상 보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도 8억에 제가 레미안 예상했거든요. 송도역 레미안 한 8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이럴 거라 그랬어요. 이 가격에 레미안을 난 간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어요. 레미안에 대해서. 이걸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레미안이 항상 그래 왔듯이.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브랜드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리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최정점에서 있는 게 레미안이고요. 그 레미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매몰돼서 가장 큰 핵심 요소, 레미안이라는 점을 갖다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 분양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냐면 얘가 지금 8억이 나오잖아요. 지금 CTOCL 6단지 영상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서 뭐 말씀드렸어요? 검단 신도시 쪽 지금 흐름이라든가 우미린이 9평 8억 쳤다 그랬죠. 실거래가. 그거 분석해 드린 거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금 이 영상 시간으로 해서 벌써 저희 PD님이 눈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영상도 주단지 비교 CTOCL에서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CTOCL이 나왔으니까 CTOCL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1억 정도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차이가 적어지면 저는 당연히 좋겠습니다. 인천 회원님들 좋은 조건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레미안의 단지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비싸게 나와도 저는 레미안 센트리폴이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지들과의 어떤 비교 영상은 CTOCL 6단지 영상에서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공고 후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요거는 자, 레미안 센트리폴 미래가치,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 12월 이후라고. 그 다음에 부동시장 변화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얘 옆에 OCL 뭡니까? 용현 하객지구 13,000세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단지까지 합치면 훨씬 큽니다. 계속 들어갈 거고, 그 완성 정도를 보면 되는데 지금 초기잖아요. 레미안도 초기고 이쪽 OCL도 초기예요. 근데 27년, 8년 다 돼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얘가 윤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OCL 쪽은 1, 3, 4단지 이미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입주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거고, 이게 완성되는 순간 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CTOCL 6단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용현 하객하고 송도 역세권의 위치는 송도 국제도시와 연결지어 생각해야 돼요. 얘가 송도역이 28년도 들어갈 때 송도 신도시의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인천대 입구역에 GTX B가 들어옵니다. 서울역까지 28분 걸리죠. 계양역에 공철과 같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송도 국제 신도시의 가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옆에 붙어 있는 용현 하객하고 송도 역세권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절대적 가격이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송도 국제 신도시의 상승률이 있을 건데 그걸 못 받아먹을 지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용현 하객이. 따라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태서 레미안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미래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치 분명히 있어요. 송도국제도시가 단순히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28년도에 GTX 들어왔을 때. 분야별 평가는요, 뭐 공고 나오면 좀 더 정확히 해드리겠지만 초품합니다. 여기 학교 예정지가 있죠. 근데 얘는 특징적인 게 여기에 인천 하양경찰서가 있던 건물이 나갔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뭐 초등학교를 갖다 개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주식이 맞춰서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해야겠지만 초등학교 여기 있어요. 만약 여기 없다면 이용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송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죠. 권역은 지금 여기 속해 있는데 여긴 거리가 600m가 넘어요. 초등학생 걷기엔 좀, 특히나 저학년은 좀 애매하죠. 다만 여기 생기는 거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바로 건너편 쪽에 옥년중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송도고등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차피 중고등학교 이상은 뭡니까? 학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럼 학원은 어디 이용하실 수가 있죠?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도 아파트들 많습니다. 이쪽에도 있을 거고요. 연수구 쪽 이쪽도 있을 거고, 당연히 송도 역세권도 있을 거고, 추후에는 아마 중심상업지구 송도 역세권 쪽 중심상업 쪽, 이건 역세권이니까
주로 그냥 먹는 거 이런 쪽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여기 있잖아요. 용현화기지구. 예. 여기에 중소가 크게 들어가는데 이쪽에 아마 대형 학원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죠. 이쪽을 다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전체를. 여기 인구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송도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분명히 학원가들은 형성이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건 다 말씀드렸고요. 편의성 뭐 용현화기지구에 생기는 것뿐더러 기존의 송도 신도시라든가 연수구 쪽에 마트들 다 있습니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인하대역 쪽에도 있고요. 멀지 않은 곳에 이거 원도심에 가까워 여기 뭐 변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중심 지구였던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고가 나오면 자체 편의성, 옵션, 평면 구조는 더 확인해서 그때 영상 올려드릴게요. 분양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고 프로 7.9억 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싸면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주변 단지라든가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예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평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천 전반 신축이 8억 이상이다. 뭐가 27년도 신축 기준, 분양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쓰면 안 됐었는데 썼었는데 이번에 센트리폴이 거기에 가깝게 나올 것 같긴 해요. 2년의 기록을 깨서. 근데 그만한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안이 특히나 추후 송도 국제도시의 발전을 좀 생각하면 충분해요. 용현화기도 그렇고. 자, 여기부터가 오늘의 영상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 할 거 아니에요. 이거 TOCL 6단지 때 제가 체크포인트 해드린 거죠. 검단 얘기도 해드렸고요. 인천 자족도시라는 얘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현화기, 센트리폴 둘 다 해당돼요. 이거 꼭 챙겨보시길 바래요. 남구, 청라송도 비교드렸고 인천이 왜 분양 해자인지도 얘기해드렸고요. 이런 거 10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계약금 5%는 이거 TOCL 얘기죠. 아직 공고가 안 나와서 센트리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추후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평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한 줄평에서 얘기드렸는데 요즘 뭐 이런 논란이 있던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레앙보다는 레군이 등장해야 될 시기 아닌가. 레앙도 좋은데 레미안 군이 등장해서 이래야죠. 나야 레미안 믿어. 이게 아니라 레군 나야 레미안 믿어봐. 이런 식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레미안이. 이 센트리폴 전체 세개 단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타자로 지금 3단지가 나왔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공고도 아직 안 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을 텐데 레미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송도역이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송도역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단지는. 그게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나가기를 바라고요. 자, 세부 사항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 잘못 인정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상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영상을 비교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CTOCL 6단지에 대해서 영상을 2개를 올려드렸어요. 거기도 공고 전 공고 후 영상을 드렸는데 거기서 당연히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레미안 센트리폴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거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요 좀 지겨우시더라도 그 두 영상도 꼭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7억 넘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너무 간단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제 영상들 얘 포함해서 지금 영상 3개 정도가 있는데 관련해서 찾아서 보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많아요. 많이 보실수록 좋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7억, 8억 정도 투자잖아요. 절대로 가볍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발품 파세요. 가보세요.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이 있습니다. 첫 댓글에 달아드릴 건데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린 것도 드리고 있고요.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는 대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단톡방뿐만 아니라 제가 이 모든 정보 어디서 얻는다고요? 아름다운 내 집 가기 카페에서 얻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이 카페 들어오셔서 지금 이 단지와 관련해서 인천의 지역방들 있잖아요. 저 연수구 방도 있고 미추홀구 방도 있습니다. 더 세분화시켜서 용현 하객 지구방도 있어요. 들어가셔서 질문 올리시면 많은 정보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통해서 많은 거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고가 될 거잖아요. 11일 날. 그러면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